스타트. 새벽 5시. 중부고속도로 옆 농길.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저는 망원경으로 200m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2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대는 제 남편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남편 김철수가 제 아랫동서 박미정의 옷을 벗기고 있었어요. 재수 씨의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재수 씨 허리를 감싸 안고 재수 씨는 남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차 유리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쳤습니다. 재수 씨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남편이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게 으악! 제 옆에 있던 정경수 탐정이 급히 제 입을 막았어요. 부인, 조용히. 들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시동생 아내와 저렇게 가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재수 씨의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었고 남편의 셔츠는 단추가 다 풀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뒷좌석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재수 씨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재수 씨의 손은 남편의 허리춤을 감싸고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58세고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했던 30년의 끝. 2022년 4월 남편 김철수는 중견기업 대표였고 큰아들 민수는 회사 부장, 작은아들 진수는 과장이었어요. 며느리들도 착하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했죠. 여보, 우리 참 복받은 인생이지? 그러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30년 결혼 생활. 한 번도 큰 문제 없이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달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또 늦어질 것 같아. 왜요? 요즘 너무 자주 늦으시는데. 회사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50대 후반인데 갑자기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옷도 젊은 스타일로 바꾸고 향수까지 뿌리고. 여보, 웬 향수를 뿌려요?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시동생네 가족도 왔고요. 시동생 아내, 그러니까 제 아랫동서인 박미정 씨가 왔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재수 씨가 화장실에 가면 남편도 슬그머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재수 씨가 주방에 가면 남편도 물을 마신다며 주방으로.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녁에 헤어질 때였어요. 미정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재수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재수 씨를 보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재수 씨도 남편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커져가는 의심. 그 일 이후 남편 행동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휴대폰 관리가 더 철저해졌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마트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침실에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여보, 문자 왔어요. 남편이 뛰어오듯 달려와서는 내가 볼게. 황급히 가져갔어요. 그때 잠깐 보인 발신자 이름이 미정이었습니다. 여보,
재수 씨가 왜 연락했어요? 아, 별거 아니야. 동생 관련해서 거짓말 같았어요. 시동생 일이라면 시동생이 직접 연락하지. 왜 재수 씨가? 토요일 오후였어요. 여보,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아. 토요일인데요?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1시간 후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 차를 봤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재수 씨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그냥 시댁 식구끼리 만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테이블 아래로 재수 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재수 씨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재수 씨는 홍조를 띤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을 올려다보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랐어요. 팽팽한 긴장감, 서로를 향한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재수 씨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여자가 남자를 원할 때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로 그런 사이구나. 첫 번째 배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시동생 아내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인터넷에서 흥신소를 찾았어요. 신속 정확 흥신소. 비용은 300만 원. 40대 중반 남자 직원이 상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불륜을 하는 것 같아서요. 상대방은 누구신지 아세요? 네. 제 아랫동서예요. 시동생 아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 씨요? 그럼. 네. 제발 조사 좀 해주세요. 보통 2, 3주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2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조사 결과,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남편분과 재수 씨가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그냥 시댁 식구끼리 만나는 수준으로 보여요. 그럴 리가. 제가 직접 봤는데 부인이 오해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한 말은 충격이었어요. 부인,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갱년기 우울증 같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또 봤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남편과 재수 씨가 함께 있는 걸. 이번엔 더 대담했어요. 남편이 재수 씨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재수 씨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살짝 기댄 채 두 사람이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흥신소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날 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아내가 완전히 포기했어. 그래, 그 흥신소 말이야. 정말 일을 잘해줬어. 300만 원? 그깟 뭐야? 내가 10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아. 아내가 더 이상 의심 안 해.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 흥신소와 짜고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제가 돈을 주고 의뢰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편 편에서 저를 거짓말로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와 절망,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지? 정신병원 8개월의 지옥. 며칠 후 남편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봐. 저는 멀쩡해요. 갱년기 우울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들들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요즘 이상해. 나랑 너희 작은 엄마가 바람난다고 자꾸 그래. 엄마,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진짜 엄마 아빠가 작은 엄마랑 바람날 리가 없잖아요. 작은 아들 진수도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남편이 민수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민수야, 이 회사를 언젠가는 내가 이어받아야 하잖아. 그런데 내 엄마가 이런 상태로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를 제대로 치료받게 해야겠어. 여기에 사인하면 내가 병원 예약을 잡아줄게. 엄마,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틀렸어. 너희 아버지가 정말로. 결국 두 아들은 아버지가 내민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였어요. 이틀 후 사람들이 집에 왔습니다. 김영애 씨, 저희는 마음 편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치료요? 저는 멀쩡해요. 가족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8개월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기상, 약 먹고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김영애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담당 의사가 주 2회씩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여기 가뒀어요. 네, 그런 피해 망상이 주 증상이시죠. 약을 꾸준히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피해 망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강하게 주장할수록 더 심각한 환자로 봤어요. 남편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아들들도 처음 한두 번 온 후로는 뜸했고, 엄마, 좀 어때요? 큰아들 민수가 한 달 만에 왔을 때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멀쩡해. 내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엄마,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민수야, 제발.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적이 되었어요. 정말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외부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정신병자가 아닌데 남편이 저를 여기 가뒀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처음으로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일단 퇴원부터 하셔야겠네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돼요. 한 달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8개월 만에 바깥 세상을 봤어요. 새로운 희망, 정경수 탐정.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왜 혼자 나왔어? 법적으로 퇴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뭐, 또 그런 소리를. 그만해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부인, 증거가 있어야 이혼이 쉬워져요.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흥신소에서 저를 속였어요. 제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하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뢰인을 속이는 흥신소라니. 제대로 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정경수 탐정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해요. 정말요? 네. 이분은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며칠 후 카페에서 정경수 탐정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부인,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불량 흥신소의 배신, 8개월간의 정신병원 생활까지. 정탐정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부인, 정말 힘드셨겠네요. 탐정님은 제 말 믿으세요?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하지만 부인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 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8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고 말해주었거든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일단 조사해보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받겠습니다. 지금은 받지 않을게요. 정말요? 네. 부인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날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치밀한 작전. 정경수 탐정과 계약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정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예비조사가 끝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 탐정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어요. 부인 남편분과 재수 씨의 동선을 일주일간 추적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패턴이 있어요. 정 탐정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여기. 총 7곳에서 두 분이 만났어요. 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사람이 없는 외진 곳들이었어요. 주로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논길, 산길에서 만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항상 차 안에서 만나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차 안에서요? 네. 아마 그런 행위를 차 안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런 사이였구나.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사진으로 찍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대원을 동원해서 작전을 짜겠습니다. 7곳에 모두 사람을 배치하고 어디로 오든 놓치지 않겠어요. 정 탐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도 준비하셔야 해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실 각오가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인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 확실해요. 무서웠지만 각오가 섰어요. 네, 하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대기하세요.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휴대폰을 항상 켜두시고. 진실의 순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5시 정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지금 당장 나와주세요. 네. 지금이요? 네.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부 고속도로 쪽으로. 급히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로 오세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정 탐정이 다시 전화했어요. 부인, 확실해졌어요. 지금 그 논길로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위치를 보내드릴게요. 그쪽으로 오세요. 절대 소란 피우지 마시고 증거만 확보하세요. 네. 정경수 탐정이 알려준 위치로 향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논길 옆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을 때 정 탐정이 숨어있던 봉고차에서 나왔어요. 부인, 여기요. 봉고차 안에서는 라면 냄새가 났어요. 정말 새벽부터 잠복하고 있었구나. 어디 있어요? 저기요. 저 앞에. 정 탐정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200m쯤 떨어진 곳에 2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정말로 남편과 재수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차 안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재수 씨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풀리는 단추들. 재수 씨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남편은 재수 씨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재수 씨의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하얀 속옷이 보였고 남편의 손이 재수 씨의 등 쪽으로 가서 불에 지어 고리를 풀고 차 유리가 점점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쳤습니다. 재수 씨가 남편의 셔츠를 벗기고 남편은 재수 씨를 끌어안고 으악! 제가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정탐정이 급히 막았습니다. 부인, 조용히 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시동생 아내와 저렇게 부인, 지금 가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하지만 절대 폭력은 쓰지 마시고 저는 정탐정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문을 벌컥 열었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남편과 재수 씨가 깜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재수 씨의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었고 남편의 셔츠는 단추가 다 풀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뒷좌석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재수 씨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재수 씨의 손은 남편의 허리춤 벨트를 풀고 있었어요. 재수 씨의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남편의 목에는 키스마크가, 차 안에는 두 사람의 채취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형님.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재수 씨에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으악. 30년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수 씨가 급히 블라우스로 가슴을 가리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를 말리는 것도 아니고 재수 씨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 씨를 감싸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희야, 미정이한테 왜 그래? 그만해. 뭐라고? 미정이가 다칠 수 있잖아. 남편이 재수 씨를 자기 몸으로 감싸 안으면서 저를 밀쳐냈어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정탐정이 뛰어와서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남편과 재수 씨의 얼굴, 옷차림, 차 안 상황, 모든 것이 다 찍혔어요. 여보, 이거 오해야. 오해?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정신병원까지 보낸 게 오해야? 그건 시동생은 알아? 동생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재수 씨가 옷을 주워 입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우리 시댁 식구들 얼굴에 먹칠한 게 죄송하다고?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무너지는 거짓의 성.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탐정이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수고하셨어요.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진수가 정탐정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냈잖아요. 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탐정이 두 아들에게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아들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작은 엄마랑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정탐정에게 큰절을 했어요. 이것도 모르고 엄마를 그렇게. 그때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정탐정이 웃으면서 받았어요. 잘 받겠습니다. 부인을 꼭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아들들도 저를 믿어주게 되었고 시동생에게도 알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그런 일이.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 사진을 보고 나서는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형수님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동생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정의의 승리.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탐정이 확보해준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남편 측에서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판 당일 남편과 재수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증거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내놓았습니다. 차 안에서 얽혀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벗겨진 옷들, 키스마크.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봤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 지급하라.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완전한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30년을 속이고 저를 정신병원까지 보내놓고? 그건 당신 회사도 끝날 거예요. 임직원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영희야, 제발. 됐어요. 이제 남이에요. 실제로 남편은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됐거든요. 재수 씨도 시동생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 정말 죄송해요. 큰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아빠 말만 듣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작은아들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 평생 후회될 거예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저는 아들들을 용서했어요. 아들들도 속은 거였으니까요. 며느리들도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꼭 들을게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새로운 시작.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해요. 아들들이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상담을 해주고 정경수 탐정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영희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도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서로 도와야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테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정경수 탐정님,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억울함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도 가끔 정 탐정님과 연락해요. 부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부인 같은 분이 행복하셔야 해요. 60세가 된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나머지 인생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분들, 가족들에게조차 믿음을 받지 못하는 분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된 흥신소를 만나서 더 큰 고통을 겪었지만 나중에 정경수 탐정 같은 올바른 분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됐거든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어요. 비록 처음에는 아들들이 저를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알고 저를 지지해 주었잖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진실을 알았을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저처럼 새로운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처럼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